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이날 시장은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 나스닥은 한때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트럼프의 한마디가 글로벌 시장을 순식간에 뒤집었고 이로 인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유가는 폭락하고 증시는 급등하는 5분짜리 랠리가 펼쳐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했다며 적대 행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밝혀 특히나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군사 옵션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이날 발언에서 이란의 핵 포기와 같은 1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 밝혔고 이러한 협상이 또 5일 이내 끝낼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지금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지난 일요일 밤 이란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 지금 협상 완벽하게 진행됐고 또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자면서 이란이 이대로 이행을 한다면 문제와 갈등을 끝날 것이라 결국 실질적인 전쟁 종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이 트럼프가 또 이러다가 또 다음날 또 전쟁을 선포하고 또 공격을 한다고 밝히고 또 다음날은 또 합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또 전쟁의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내동매매 하시지 말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 공격을 하겠다고 밝혔고 시장은 이를 사실상 군사 옵션 후퇴로 해석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증시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히 유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이날 WTI 가격은 9%나 떨어졌고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증시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주식은 이날 상승을 했고 1시간 뒤 개장하는 국내 주식 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 급락은 금융시장 전반에 가격 재조정으로 이어져 국채 금리와 달러는 하락했고 이에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꽤나 많이 내려와 현재는 4.3%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강화됐던 금리 인상 베팅은 크게 줄어들어 올해 연말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전일 25%에서 지금은 약 14%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내 소폭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그동안 우려했던 유가 상승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상승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에 악순환 고리가 일시적으로 끊어져 다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지금 이란은 가짜 뉴스로 또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고 트럼프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공격을 5일간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 정부는 또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이란 역시 최근 며칠간 몇몇 우호 국가를 통해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변했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또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나스닥도 이날 장 초반 한 2% 이상 상승을 하더니 다시 또 장 막판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1% 상승에 좀 그쳤고 현재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라 사실 이번 반등은 펀더멘탈보다는 결국 기술적 요인도 크게 작용해 최근 시장은 과매도 상태 깊숙이 진입해 있었고 이에 따라 공매도 포지션이 대규모로 누적된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신호가 나오자 쇼커버링 그러니까 주식을 대사서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 자금들이 유입되며 상승폭이 조금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주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16으로 전날 15에 비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결국 이번 조치가 실제 전쟁 출구의 전략의 신호인지 아니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술적 시간 벌기인지가 불확실해져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번 변화는 최소한 금리 측면에선 단기적인 완화 효과를 줄 수는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일시적인 숨통을 또 틔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엔비디아를 보시면 장중 3% 가까이도 상승을 했지만 결국 1% 이상 상승에 그쳐 여전히 주춤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날은 또 사상 최고가의 목표 주가도 나와 여전히 이 상승의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이에 골드만삭스는 최근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주가 강세론자들이 기대하던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밝혔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기 성장의 가시성을 증명하면서 또 주가 상승 전망에도 더욱 힘을 실어줬다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멜리우스 리서치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380로 제시해 이는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 것을 보며 그만큼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AI, 이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흐름이 좋고, 여기에 또 하드웨어 업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런 칩셋을 만드는 이 회사들이 AI 초기 성장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지금은 하드웨어 업체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 여기 엔비디아는 지금 꾸준히 매출과 EPS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그만큼 지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지금 전쟁 이슈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고, 단연 또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또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전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날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보여. 그러한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가격도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로만 16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파운드리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TSMC와의 격차도 좁혀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다음 달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어 지금은 전쟁 이슈로 인해 A값,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R은 지금 6배, 7배 밖에 되지 않기에 여기에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된다면 이 이란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에 좀 한풀 꺾이게 되면 삼성전자도 또 그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를 보시면 이날은 6%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국방부가 팔란티어를 또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AI 시스템을 무기 타격용 핵심 군사 AI 플랫폼으로 사용한다고 밝혔고, 이는 정부 핵위원도 말인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발효가 되며 이 메이븐 시스템은 군 모든 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기에 결국 또 팔란티어가 이 국방부,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슈로 다시 주가가 또 크게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는 최근 주가가 좀 주춤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작년 그리고 올해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워드 PR이 200배가 넘어가 아무래도 또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 할 수 있어 주가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또 지금 또 반등을 하면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와 같은 주가로 되돌아왔고, 그만큼 이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이 매출의 성장세가 점점 더 좋아지는지 거기에 따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 팔란티어 역시 지금은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또 예전처럼 팔란티어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고평가된 그러한 주식들에 자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좀 저평가된 포워드 PR이 좀 낮고 성장성이 좋은 그러한 회사에 자금이 올해는 조금 더 쏠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날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한 이유는 또 최근 많이 올랐고 국내 증시가 또 유가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흔들린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장 마감 직후 신주를 발행해 미국에서 ADR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 장 외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포워드 PR이 5배, 4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최근 대부분의 국내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반도체 주식들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돈을 잘 벌 거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을 앞으로도 좀 꾸준히 분할로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위해 또 신주를 발행했다고 밝혀
이렇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의 뭐 시가총액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 결국 이 전쟁 이슈가 뭐 이번 주 다음 주 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결국 주가는 또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